권리 산정 기준일이 현금 청산일까? 신속 통합기획, 공공 재개발, 그리고 등등등. 현금 청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성공투자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에 이제 소액 투자에 대한 문의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 가능한 지역에 먼저 뭐 어떻게 또 소액 투자를 해서 좀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또 상담들이 많이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뭐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은 문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그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한 기준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예, 뭐 이제 법적인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요.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예, 먼저 오늘 제목이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 현금 청산이라고 라는 제목입니다. 예. 자, 한번 볼게요. 예. 보통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지금 현금 청산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 자체도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빌라 거래량과 관련돼서 신문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면 뭐 이제 대살아난 수도권 빌라 실거래가, 그 다음에 상승세에 이어질까, 자,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 급등의 정부 정책까지 빌라로 쏠리는 투자 수요. 예. 자, 그 다음에 거래 절벽에도 불구하고 서울 빌라 아파트보다 3배 더 샀다. 예, 지금 거의 작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지금 아파트보다 빌라 거래량이 더 많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 자, 그 다음에 저가주택 실수요는 여전하다. 거래 한파에도 빌라 시장에는 온기. 예, 이렇게 지금 빌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아파트 시장에 비해서 좀 거래량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를 그만큼 찾는 이제 투자 수요라든가 실수요자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국 빌라 실거래 가격 변동률을 보면요. 자, 지금 최근에 지금 많이 올라왔죠. 2022년 1월달 보면은 1.32%. 예, 지금 최근에 지금 이제 가격 상승률도 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높은 편이죠. 예.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빌라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어난 원인들을 크게 좀 3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크게 3가지로. 자, 첫 번째 보면 일단은 그 재개발 활성화입니다. 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통기획이라던가 이제 민간 재개발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재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던가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모아주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 개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재개발 사업 방식이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투자 수요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재개발 활성화로 인한 투자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되잖아요. 매입하기에는. 자, 그러니까 이런 대체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대출을 막아놓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대출에서 좀 자유로웠던 오피스텔 시장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이제 대체재 가격이 또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 대체재에 대한 수요가 많이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이제 재개발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 앞으로 서울 도심의 재개발 지역에는 보통 이제 서민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빌라라든가 연립이라든가 다가구라든가 이런 서민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민주택들이 집중적으로 앞으로 이제 멸실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에 대한 희소성 때문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빌라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빌라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또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이 있다 보니까는 뭐 이거 하면은 뭐 현금 청산돼요.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에 대한 기준을 좀 오늘 좀 잡아드리려고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 뭐냐? 예, 권리 산정 기준은 예,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 분양 대상이 되는, 아파트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분양 대상이 되는 이제 기준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상가 조합원들은 상가를 받겠죠. 그러니까는 상가라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받는 분양 대상에 대한 기준일입니다. 예,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도정법 77조. 그러니까 이 도정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이제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습니다. 제 77조를 보면 자, 정비 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합니다. 정하는 날이 기준이라고 하고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현금 청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냐. 이 도정법을 보면 첫 번째, 한 필지의 토지가, 단필지의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사람 소유였어. 그러니까 한 사람 소유인데 이게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면서 뭐 이제 공동 소유로 간다라던가 이런 경우를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지분 쪼개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재개발 지역의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있죠? 이런 것들을 건축법상 가능하면 이제 다세대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명 전환 다세대라고 하는 거죠. 전환 다세대, 이제 분리 다세대. 그래서 지금도 한남뉴타운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요. 전환 다세대, 분리 다세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단독주택은 토지 플러스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등기부등본도 각자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각각 분리하는 경우, 각각 분리하는 경우를 또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대지나 아니면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우리가 신축 다세대 주택 있죠? 예, 신축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을 할 경우, 뭐 다세대 주택이라던가 그 밖에 공동주택을 신축을 하면 소유권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도정법에 이제 권리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이 서울시 이제 또 조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여기서 아까랑 이제 비슷한 거예요. 뭐 이제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권리산정 기준이 이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그 다음에 여러 명의 분양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아까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 기준 이후에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그 다음에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에, 건축물 준공 이후에 토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는 경우는 어때요? 따로따로겠죠. 자, 그 다음에 권리산정 기준 이후에 나대지의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한 명의 분양 대상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청산이 아니에요. 사실은 현금 청산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만약에 하나의 나대지 위에 만약에 다세대 주택을 6개를 지었어요. 6개를. 자, 그러면 얘네가 다 현금 청산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한 명의 분양 대상자로 본다. 그러니까 아파트 한 개 주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은 우리가 수인의 분양 신청자를 아파트 대상 하나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청산은 아니죠. 근데 왜 현금 청산이 되냐? 여기 보면은 한 필지의 토지 분할, 전환, 분리 다세대, 토지 건축물을 각각 분리했을 때, 나대지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 다세대로 또 지었을 때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한 명의 분양 대상자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신축을 했을 경우에 사실 소유자들끼리 협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각각 분양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제 현금 청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분양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거냐? 분양 대상 아닌 자들이 분양 신청을 하니까 당연히 얘네는 현금 청산을 시켜야겠죠. 예, 그래서 현금 청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좀 이제 기준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권리산정 기준이 틀리죠. 상당히 좀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사업별로 권리산정 기준을 보면 우리가 이사대책 있죠? 이사대책, 도심, 공공, 주택, 복합사업 같은 거. 복합사업은 근거법이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권리산정 기준이 작년으로 정해졌죠. 언제냐면 2021년 6월 29일.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이사대책이라던가 뭐 많이 들어보셨던 3080 플러스 이걸로 가는 사업들은 6월 29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약간 틀린 게 21년 6월 29일 이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요. 현금 청산이에요, 그냥. 이해되시죠? 이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면 상관이 없죠.
이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도심공공 주택 복합 사업 같은 요 사업지들은 이제 작년 21년 6월 29일이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공재개발이 있어요. 공공재개발이 있는데 공공재개발은 공모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 공모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공재개발 1차 공모일이 9월 21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공재개발 2차 공모일이 언제냐면 2021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이때 여기 신통기획 발표하고 나서 바로 공공재개발 또 나왔죠. 그래서 요때가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에요. 1차냐 2차에 따라서.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게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냐? 9월 21일이나 12월 30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에도 상관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공공재개발은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만약에 신축일 경우에는 이 기준일 이전에 보존 등기가 나야 돼요. 그 기준일 이전에 보존 등기가 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후에 소유권 이전되는 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이전에 준공이 났어야 돼요. 이 이전에. 자, 그 다음에 자, 신속통합계획 있죠? 예, 민간재개발. 자, 신속통합계획은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1년 9월 23일입니다. 이때가 뭐냐? 공모일이었어요. 신속통합계획 공모일. 그래서 그 당시에 신속통합계획으로 인해서 선정된 지역들은 9월 23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후보지에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향후에 다시 또 2차로 또 신속통합계획 2차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는 권리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 22년 1월 28일로 정한 거예요. 요 권리산정 기준일도 소유권 이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돼도 돼요. 또 소유권 이전이 되게 되는데 뭐냐면 아까 신축일 경우나 이럴 경우에는 이 이전에 보존 등기가 나야 돼요. 보존 등기. 그러니까 약간 좀 틀리죠. 지금 우리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이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현금 청산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소유권 이전이 되죠. 소유권 이전이. 그죠? 대신에 뭐예요? 신축일 경우에는 보존 등기가 이 이전에 났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최근 많이 나오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 조합 설립 인가일이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고요.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각 지역마다 뭐 역세권 개발 지금 많이 추진 중이죠. 역세권 시프트. 예,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이 구역 지정일이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별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약간 틀려요. 예,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과 관련돼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지는 거는 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다. 예, 3080으로 가는. 예, 그러니까는 요것만 좀 정확하게 기준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권리산정 기준에 대한 기준을 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거나 뭐 갈아타기를 하신다거나 이러신 분들은요, 항상 저희 부동산 성공투자와 함께 하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또 대면 상담에 대한 기회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